딥시크가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아주 딥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 정도까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 건지 딥시크의 모든 것,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갑자기 딥시크가 메인 테마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는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중국의 AI 스타트업인데요. 최근 선보인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업계 선두로 꼽히는 오픈 AI의 챗 GPT와 비교해봐도 이 성능 테스트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데 놀라운 건 개발 비용과 시간입니다. 이 두어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은 고작 우리 돈 80억 원. 챗GPT 개발 비용이 1억 달러, 약 1,440억 원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0분의 1 수준이고요. 메타의 라마3가 투자한 비용과 비교해봐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오픈AI의 경쟁사로 꼽히는 엔스로픽은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데 많게는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율과 성능도 이거 놀라운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는 미국의 고성능 GPU 수출 통째로 엔비디아의 저성능 칩을 활용했는데 네. 이마저도 고작 2천여 개를 사용하는 데 그쳐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뽑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를 보면 시장이 놀랄만 합니다. 이 언어 부문 정확도에선 80%대를 기록해 챗 GPT의 근소한 차로 앞섰고 이 수학 부문 정확도는 90%대로 기존 미국 AI 모델들이 기록한 70% 수준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를 두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인 마크 앤드리스는 이 냉전 시대 옛 소련과 미국의 우주 개발 경쟁에 빗대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다 평가하는 등 곳곳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문 사태나 시진핑,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을 피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내놓는 등 실시간으로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회사,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창립자인 량원펑은 1985년생으로 평소 금융과 AI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퀀트 트레이딩을 연구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세웠는데 한때 운용 자산이 8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을 넘을 만큼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2019년부터 AI 개발 목적으로 칩을 비축해왔고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 약 10,000개를 확보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하고요. 2013년 11월 첫 번째 AI 모델을 선보인 뒤 연이어 차기작을 선보였고 결국 지난 20일 공개된 R1이 대박을 친 겁니다. 네, 대단한 인물이군요. 자, 또 눈길을 끄는 건 딥시크가 이걸 오픈 소스, 그러니까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장 미국에 비상이 걸렸죠. 네, 출시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밀어내고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받던 미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고 업계는 업계대로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빅테크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했습니다. 당장 딥시크가 개방형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개발 생태계의 주도권을 중국 기업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리창 중국 총리가 출시일 당일 베이징에서 창업자인 량원펑을 만난 것 역시 미중 AI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불을 붙였고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가 미국 기업들의 경종이 될 것이라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초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반도체 수출을 더 옥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도 수출 통제 범위가 저사양 모델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에 대해 매우 강력한 통제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AI 기술 견제가 효과가 이게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딥시크의 성과만 놓고 봐도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 지적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공급 제한이 오히려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딥시크 쇼크는 미국 정부의 무역 제재가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다라고 평가했는데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술자들이 인터넷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 도구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자극했다고 꼬집었고요. UC 버클리의 이원 스토이카 교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AI 논문 분야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데 지난해 3대 AI 학회에 채택된 논문을 보면 논문 저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에 미국이 6곳, 중국이 4곳이 오를 만큼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고비용 기조한 현 AI 업계에서 가격이나 경쟁에 신호탄을 쏴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이 오픈 AI를 비롯한 미국 AI 기업들이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짚으면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의 막대한 AI 지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같은 의문은 폭발적인 고성능 칩 수요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발등의 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AI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딥시크의 등장은 벌써부터 글로벌 AI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메타는 현 상황을 AI 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전쟁 혹은 전시 체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이 딥시크의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워룸 4곳을 AI 부서에 설치해 대응에 나섰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딥시크 모델은 추론 오픈소스 모델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구현한 방식과 슈퍼컴퓨팅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라며 중국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와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요. 월가의 폴 놀테 시장 전략가는 지금이 스푸트니크 같은 순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업계에서 유일한 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주는 신호라며 투자자들이 AI 기업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장을 독점했다고 생각해 관련 주식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건 큰 실수라고 지적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지각 변동을 경고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군요. 자,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